다람쥐잡이용 탄환, 아이들의 사격 친구. 이것이 22구경 탄환을 표현할 때 미국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22구경 탄환인 22 Long Rifle이 과연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미쿡의 궁금한 이슈도 알려드리는 이것이 미쿡이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사실 이 22구경 탄환 22 Long Rifle로 미국에서 부르고 있죠. 이 역사는 매우 오래됐어요. 1887년도 미국에서 J. Stevens Arms and Tool Company라고 이 회사에서 개발한 탄입니다. 자, 개발 배경을 살짝 보겠습니다. 1845년도에 개발된 그 22BB 캡과 1857년에 22 Short 요 두 탄환을 배경으로 이 22 Long Rifle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자, 이 개발되던 탄환이 1871년도에 22 Long 이 케이스와 이 탄환이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총 40grain의 총알을 디자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길이가 기존에 개발하던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장약이랑 이제 건파우더를 더 넣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2 Long Rifle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22 Long Rifle는요,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팔리는 소구경 림파이어 탄환으로 각광받게 되지요. 자, 이 22 Long Rifle의 위력을 알아보려면 일단 우리가 재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2 Long Rifle의 일반탄을 기준으로 해서 무게는 대략 2.3g 정도 되고요. 총구의 초속은 일단 초당 400m 정도 되고요. 탄의 세로 길이는 2.55cm, 25mm 정도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193줄입니다. 이 탄은 그 9mm나 45 ACP 같은 그 중앙에 그 장약이 들어가는, 가운데 장약이 들어가는 그 center fire 이런 그 탄종이 아니고 rimfire라 그래가지고요. rimfire는 어떤 탄이냐면은 그 center fire는 가운데 장약을 공이가 스트라이커가 쳐서 폭발로 인해서 탄환이 발사되는 그 원리이지만, 이 rimfire는 이 탄 뒤에 그 탄피의 테두리, 이 라운드죠. 이 엣지를 공이가 때려서 발사되는 탄환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게 림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파이어하고 어떤 발사체를 내보내는 발사하는 그 구조 자체가 그리고 원리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림파이어 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탄피, 카트리지가 굉장히 그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땅 때렸을 때 충격을 가지고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그 센터 파이어 캐트리지는 굉장히 단단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이 림파이어 그 캐트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연하게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그 장약을 넣거나 프라임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건파운드를 많이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 카트리지가 발사와 동시에 찢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탄도 적고 사이즈도 적게 보통 디자인이 많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9mm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9mm의 운동 에너지는 대략 그 581줄 정도 돼요. 보통 탄이. 거기에 비해서 22LR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22 Long Rifle의 위력은 다른 뭐 9mm 이상의 탄환들보다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위험이 종종 없다고 과소평가가 되죠. 하지만 실제로 22 Long Rifle은 쉽게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자, 22 Long Rifle 탄환은요, 실제로 370m를 비행을 해서 도달한 후에도 초당 150m의 속도로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m 이상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총 travel length라고 하죠. 총알이 총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1800m입니다. 뭐 이제 운동 능력이 좋고 뭐 그런 건 뭐 탄환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22 롱 라이플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의사들이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mm나 그 이상 탄환은요, 관통력이 강합니다. 그죠? 총알 자체가 파워가 세기 때문에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몸을 깨끗하게 관통을 했으면 출혈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데미지된 부분을 다 이제 고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봉합을 해가지고 치료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2 롱 라이플은요, 아주 골치 아픈 탄환인데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수술도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탄환의 그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몸에 맞을 때 관통하기보다는 몸에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1차고요. 거기다가 탄환 자체가 굉장히 무릅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깨져서 퍼져버리는, 그래서 몸에 아주 골치 아프게 여기저기 데미지를 주게 되는 이런 걸 뭐 영어로 하면 리커시의 데미지라고 하죠. 도탄 데미지. 그런 도탄이 몸에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CT나 엑스레이로 찍고 눈에 보이는 도탄은 위치를 찾아서 모두 제거를 하겠지만 미세한 도탄은 몸에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골 때리는 케이스가 인간의 뇌에 22 롱 라이플 탄환을 맞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데요. 왜냐하면 만일 목숨을 건진다, 이게 더 골치 아픈데요.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이 도탄이 뇌에 퍼져버리면 어떤 뇌 부분은 수술로 이거 제거하는 것이, 도탄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탄을 뇌에 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고통과 장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최근에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탄환의 위치를 9mm에게 물려주었죠. 그래서 9mm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22 롱 라이플에 사망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물론 범죄용으로도 각광받았죠. 왜냐하면 작은 총기에 넣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암살용 탄환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특히 이스라엘 정보국인 모사드가 자주 애용하던 탄환으로 유명합니다. 진짜 유명해요. 스필버그 영화인 뮌헨을 보시면요, 뮌헨 올림픽에 사망한 테러당한 이스라엘 운동선수들을 위한 복수 작전에 모사드가 22 롱 라이플 총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22 롱 라이플의 은닉성, 아까 말씀드렸죠, 작습니다, 총기가. 그리고 휴대성, 그것도 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많이 넣어도, 수북하게 넣어도 티가 안 나요. 굉장히 탄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소음기와의 찰떡궁합,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자는 아이도 깨우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는요, 이 22 롱 라이플이 소음기와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반 킬러들도 돈벌이에 많이 애용했다고 하는데요. 사격술이 좋은 킬러는 사실 22 롱 라이플 한 발로 급소를 사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한 발 맞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자, 좋은 예로 실버스터 스텔론과 앤토니오 반데라스가 나오는 1995년도 영화죠. 영화 어사신스를 보면요, 안토니오 반데라스하고 실버스터 스텔론이 A급 킬러로 나오는데요, 둘 다 22 롱 라이플 총기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22 롱 라이플로 이렇게 마지막 대결을 펼치는 그런 간지나는 씬들이 있지요. 어쨌거나 결론은 22 롱 라이플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총탄은 총탄이고 총탄은 무조건 위험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우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꾸바!